52세, 결혼 17년 차, 오랫동안 소원해진 부부관계. 그런 내게 옆집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오랜만에 자극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호기심이 욕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흥분했어요.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 감정이. 나는 이상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나라면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당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흥분됐어요. 나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이랑 하면서 당신을 생각했어요. 그 방은 우리 집 안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는데 그 벽 너머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눴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 나는 오히려 흥분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박경수입니다. 올해 52예요. 결혼한 지 17년째, 중학생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장이죠. 아내는 50살, 우리 세 가족은 백일동 703호에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25평짜리 이 아파트는 신혼집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내는 가끔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나는 세 가족이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정도 많이 들었고 나는 익숙한 것을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서로 잘 알지는 못하죠.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이웃끼리 가까워지는 일이 흔치 않으니까요. 옆집에 사는 702호네도 사실 살면서 그렇게 마주칠 일이 많이 없었어요. 같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확률상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704호는 좀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704호가 이사 온 이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 아파트는 복도식이라 옆집이 두 곳이지만 구조상 우리 안방과 나란히 붙어 있는 건 704호였습니다. 리모델링으로 깔끔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방음이 취약했어요. 하지만 적응되었고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나 옆집 방음으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죠. 704호가 이사 오기 전까지는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늦은 밤이 되어 아내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처음에는 모른 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굉장히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는 소리였죠. 사실 우리 부부는 관계를 가지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어요. 아무래도 오래 살았고 소원해진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신음과 리듬감 있는 둔탁한 소리가 계속되었어요. 나는 괜히 흥분이 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죠. 젊어 옆집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 본 적 있어? 이사 들어오는 날 한 번 마주쳤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더라고 인사했어. 아이는 없대? 아, 그래. 참, 파워풀하네. 나와 아내는 멋쩍은 웃음을 짓고선 다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궁금해졌거든요. 사실 사람이 궁금하다기보다는 외모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런 신음을 내는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호기심 같은 거였죠. 다음 날은 조용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마주치지 못했어요. 보니까 격렬한 저 밤은 일주일에 딱 한 번이더군요.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평일은 조용하고 주말은 요란했어요. 그렇게 4번의 주말 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쓰지 않던 내 아래가 반응하는 걸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흥분됐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지 않던 아내에게 갑자기 다가가는 것도 뭔가 민망했죠. 나는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가게지만
한자리에서 오래 했기에 단골이 많아서 수입은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아내랑 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날 나는 이상한 호기심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그런 호기심을. 나도 참. 하지만 그녀를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흥분했었는데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지 알면 왠지 다음에 그 소리를 들을 때 더 흥분될 것 같았거든요. 나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들어가서 집에서 쉴게. 그래, 괜찮아? 얼른 들어가서 약 먹고 쉬어 낮잠 좀 자고. 아내는 걱정하며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자마자 안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벽에 귀를 댔습니다. 물론 잘 들리지는 않겠지만 집에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귀를 대자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집 안에 있었습니다. TV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고민했어요. 방음이 잘 안 되니 조심해달라고 말하러 갈까?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그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어.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는 좋았으니까. 그럼 이사 오셨냐고 인사를 갈까?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그쪽에서 인사 오는 거면 모를까. 내가 갑자기 초인종 누르고 인사라니. 오해만 살 것 같았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그녀가 외출하기를 바라는 것. 현관문 앞에 서서 옆집 문 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다렸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인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외출하는 척 문을 열고 나갔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여자. 뒤통수만 봤는데도 알 수 있었어요. 예뻤습니다. 실루엣부터가 예뻤거든요. 내 기척을 느꼈는지 그녀가 내 쪽으로 돌아봤어요. 그리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 704호로 이사 왔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703호예요. 가까이서 본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매우 차분했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그 소리로 예상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죠. 오히려 반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탔어요. 남편분이랑 둘이 사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네, 남편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주말에만 올라와요. 아, 그럼 평일엔 혼자 계시겠네요. 네, 익숙해졌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1층에 도착했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그녀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이제는 얼굴을 알았으니까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녀의 얼굴이 떠오를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현관문 앞에서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건 너무 이상한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세탁소 앞을 지나가는 그녀를 우연히 봤습니다. 또 몹쓸 호기심에 가게 밖으로 나와서 천천히 따라가 봤어요. 멀지 않은 곳에 상가로 들어가더군요. 꽃집이었습니다. 세탁소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담한 꽃집이었죠. 간판에는 블루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 꽃을 다듬고 있는 그녀는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 섰어요.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무슨 핑계로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자.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지만 그냥 선물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서 오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보고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 703호분이시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내한테 꽃 좀 사주려고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내분이 좋아하시겠네요. 어떤 꽃을 원하세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가게 안을 둘러보는 척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장미, 백합, 튤립, 여러 가지 꽃들이 있었죠.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부인분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색깔이나 꽃이 있으세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예쁜 걸로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몇 가지 꽃을 골라 잡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드릴게요. 장미와 백합, 그리고 안개꽃으로요. 좋네요. 나는 그녀가 꽃을 다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사실은요. 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우리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부부 금슬이 좋으신 건 알겠는데 주말 밤에 소리가 좀 울려 퍼져서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저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정말 몰랐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정말 부끄럽네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꽃다발을 마저 만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왠지 모를 미안함과 동시에 묘한 흥분을 느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녀에게 끌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꽃다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포장을 마무리했어요. 다 됐어요. 예쁘게 포장했으니까 부인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나는 돈을 건네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드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꽃다발을 들고 가게를 나섰어요.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녀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 그녀를 생각했어요. 당황해하던 그녀의 모습, 새빨개진 얼굴, 떨리던 손.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한 쾌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웠다는 걸. 그리고 남자로서 당연히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걸요. 세탁소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아내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냥 당신 주고 싶어서 예쁘지? 예쁘긴 한데.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꽃을 받아 화병에 꽂았습니다. 고마워, 오랜만에 받아보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당황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다가올 주말이 궁금해졌어요. 정말로 조용해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릴까? 이상하게도 나는 후자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토요일 밤 나는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나는 안방에 누워 귀를 기울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 12시. 그런데 옆집은 조용했어요. 정말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왠지 모를 실망감을 느꼈어요. 역시 내 말을 듣고 조심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그녀를 상상하며 흥분할 수 없다는 게요.
나는 점점 더 그녀가 궁금해졌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며칠 후 나는 다시 그녀의 꽃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간 거였죠.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보였어요.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 문을 열었어요.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보자 살짝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산 꽃이 너무 예뻐서 또 사러 왔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그녀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죠. 손님이 나가고 가게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저기,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정말 신경 쓰고 있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것 같네요. 나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오늘은 어떤 꽃을 원하세요? 이번엔 장미로만 해주세요. 빨간 장미요. 알겠어요. 그녀가 장미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지켜보며 말했어요. 남편분은 주말에만 오신다고 했죠? 평일엔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수는 없죠. 사람은 원래 외로운 존재니까요. 그녀가 나를 쳐다봤어요. 잠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꽃을 다듬었어요.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건설회사 다녀요. 지방에 현장이 있어서 거기서 있어야 해요. 아, 힘드시겠네요. 꽃다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포장을 마무리했어요. 다 됐어요. 예쁘게 포장했으니까 아내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 꽃은 당신에게 주려고 산 거예요. 네, 저한테요?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내 괜히 방음 얘기해서 불편하게 해드린 것도 죄송하고 나는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넸어요. 사실 좋은 사람 같아서요. 친해지고 싶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꽃다발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이러시면 그녀의 얼굴이 또 붉어졌어요. 그냥 이웃으로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죠. 아, 네. 감사해요. 가게를 나서는데 그녀가 꽃다발을 안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 그녀를 생각했어요. 그녀가 너무 궁금했고 너무 끌렸으니까요. 남자로서 당연한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그녀를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자주 그녀의 꽃집 앞을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척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죠. 하지만 점점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들어가서 화분을 샀어요. 또 어느 날은 꽃씨를 샀죠. 처음엔 어색해하고 조심스러워했지만 이제는 편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또 오셨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됐나 봐요. 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던데. 그녀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시죠. 손님도 없고 잠깐 쉬고 싶긴 했어요. 가게 문에 잠시 자리 비움이라는 팻말을 걸고 우리는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나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싶었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요. 네. 그녀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17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부는 그냥 가족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냥 아이를 같이 키우는 동료 같은 느낌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물었어요. 남편분이 주말에만 오시잖아요. 일주일을 혼자 계시고. 글쎄요. 그건 그녀가 말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궁금해요. 나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분 오시면 반가우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 물었어요. 잠자리는 어떠세요? 내가 대담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죄송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좀 놀라서요. 그녀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오래됐어요. 관계를 안 가진 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외롭더라고요. 부부지만 남자와 여자로서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왜 저한테, 당신도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요. 내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주말에만 오는 남편 그것도 이틀뿐이고 평일엔 혼자고 외롭지 않으세요? 정말로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워요. 많이요. 마침내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방은 문제 말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흥분했어요.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 감정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더 붉어졌죠. 나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궁금해요. 이제 말해줘요. 남편과는 어떤가요? 그녀가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셨어요. 안 맞아요. 정확히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요. 소리도 내고 격렬하게 유도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났었구나.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가게 너무 오래 비웠네요. 그녀가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도망치듯이요. 아, 네 같이 가요. 우리는 카페를 나섰어요. 꽃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란히 걸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꽃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커피 감사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솔직한 대화 나눠서 좋았어요. 너무 솔직했나 봐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또 올게요. 네. 언제든지요.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의 당황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조금은 기대하는 듯한 미소였어요. 나는 세탁소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오래 걸렸네. 아, 은행 좀 갔다 왔어.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그녀를 생각했어요.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지. 안 맞는다고 했어. 부족하다고 했어. 나는 이상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나라면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원래 크고 강한 편이었어요. 젊었을 때 아내도 그 점을 좋아했었죠.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라면 나는 그녀를 상상했어요. 그녀의 몸, 그녀의 신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녀를. 나도 모르게 내 아래가 반응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흥분한 게.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었어요. 나는 안방에 일찍 들어가 누웠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넘었어요.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들렸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옆집의 소리. 하지만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더 격렬했어요. 아, 아. 그녀의 신음이 벽을 울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큰 소리였죠. 왜 이렇게?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녀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남편은 작고 약해요. 금방 끝나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격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것처럼. 아, 더. 그녀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나한테 들으라는 건가? 나를 자극하려는 건가? 이상한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전처럼 20분 만에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길게, 더 격렬하게. 나는 흥분했습니다. 그녀를 상상했어요. 지금 저 벽 너머에서 그녀가,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죠. 그녀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과 하면서 나를 떠올리는 건 아닐까?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 아, 정점에 가까워지는 신음 그리고 마침내 끝났습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냈을까? 정말 나한테 들려주려고 한 걸까? 다음 날 일요일 오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담배 좀 사러 다녀올게. 요즘 담배 많이 피우네.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을 나와 몇 발자국 걸었어요. 그리고 704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였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정말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어젯밤 그 소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나를 부르는 것 같았던 그 소리. 손은 이미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그녀였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어머,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 속에 뭔가 다른 감정도 보였어요. 기대, 설렘,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오세요. 그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는 704호 안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오는 옆집. 구조는 우리 집과 대칭되는 모습이었어요. 남편분은요? 아까 내려갔어요. 일요일 오후에는 내려가죠, 항상.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소리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훨씬 더 격렬했잖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만족스럽지 않다고. 네. 근데 어젯밤은 오래 이어졌어요. 그리고 소리도 훨씬 컸고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네.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한테 들려주려고요.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저기, 솔직히 말해주세요.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생각했나요? 어젯밤에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랑 하면서요?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흥분됐어요.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소리 들으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걸 제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갈망이 가득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 남편보다 훨씬 크고 강해요. 그리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둘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옆집.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불행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서로를 위로해주면 안 될까요?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분했던 그녀가 던진 말. 너무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궁금하네요. 정말 날 만족시킬 수 있는지. 나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더니 그녀가 말했어요. 평일에 제가 연락할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기다릴게요. 나는 일어섰어요. 더 있으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조심해서 가세요. 나는 704호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녀가 나를 생각했어. 남편과 하면서 나를 정말이지 흥분됐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담배 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편의점에서 아는 사람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어. 나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언제 연락이 올까? 정말 내가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선을 넘었어.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세탁소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죠. 혹시 마음이 바뀐 걸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저녁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어요. 저예요. 내일 괜찮으세요? 그녀였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괜찮아요. 몇 시에? 저녁 7시쯤요. 일 끝나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긴장과 흥분으로 잠을 설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너무 궁금했고 너무 원했으니까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면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골랐죠.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아니,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는 내내 시계만 쳐다봤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6시, 드디어 6시 30분이 되었어요.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충식이가 저녁 먹자고 하네. 그래, 어디서? 이쪽으로 온대. 식사만 하고 들어갈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에 도착했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703호를 지나쳐 704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해도 될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어요. 샤워를 한 듯 머리가 촉촉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편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들어오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우리는 거실에 섰습니다. 와인 드실래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좋아요. 그녀는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 2잔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조금 떨어져서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거, 바람 피우는 거요. 결혼하고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와인을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당신을 보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녀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저번 주말에 일부러 그랬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토요일 밤 소리 크게 낸 거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흥분됐어요. 나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이랑 하면서 당신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갔던 거예요. 일요일에. 정말요? 내 당신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날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 남편은 어떤가요?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약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끝나요. 전이도 거의 없고. 나는요. 큰 편이에요. 자신 있어요. 오래 할 수도 있죠. 얼마나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갈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1시간은 충분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보여줄까요? 내가 대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일어나서 바지 벨트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죠. 바지를 내렸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크네요. 그녀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남편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만져봐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녀가 소파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어요. 손을 뻗어 천천히 만졌습니다. 뜨겁고 딱딱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면 돼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를 했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격렬해졌어요. 그녀의 입술은 달콤했습니다. 혀가 엉켰어요. 방으로 갈까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안방으로 향했어요. 그 방은 우리 집 안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섰어요. 그녀가 천천히 원피스를 벗었습니다. 하얀 속옷만 남았죠. 아름다워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내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우리는 침대에 앉았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에 키스했습니다. 목, 쇄골. 아. 그녀가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나는 더 깊이 그녀를 애무했습니다. 귓불을 입술로 살짝 깨물었고 목덜미에 입맞춤을 남겼어요.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줘요. 나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하나하나 느끼며요. 기다려봐요. 당신을 충분히 닳을 거예요. 안 돼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녀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녀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요. 그녀의 몸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이제 원해요, 제발. 그녀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 위로 올라갔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 그녀의 신음이 터져나왔어요. 나는 그녀가 적응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이제 괜찮아요. 움직여도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리듬에 맞춰서요. 아, 좋아. 너무 좋아. 그녀의 신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벽 하나 너머에는 우리 집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런 것들을 잊었습니다. 오직 그녀만 보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10분, 20분, 30분. 아직도 계속되네요. 그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말했잖아요. 오래 간다고. 남편은 벌써 끝났을 시간인데 그녀가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계속했어요. 나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으아. 그녀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정점에 올랐어요. 예전에 들었던 그 신음보다 훨씬 컸습니다. 진짜 만족하는 소리였죠. 나도 이제 한계였어요. 나도. 곧 아내는 안 돼요. 그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숨을 헐떡였어요. 땀으로 젖은 몸이 서로 닿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게요. 그녀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왜 울어요? 행복해서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만족한 게. 나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됐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봤어요. 8시 30분이에요. 1시간 반이나. 그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랑은 정말 10분이면 끝나는데. 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원하는 만큼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평일엔 언제든지요.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평생 이런 걸 몰랐을 거예요. 그녀가 내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기다릴 거예요. 네. 조심해서 가요. 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도 원피스를 다시 걸쳤어요. 현관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마주 섰습니다. 또 연락할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기다릴게요. 나는 그녀를 한 번 더 끌어안았습니다. 짧은 키스 그리고 문을 나섰죠.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704호를 나와 703호로 들어갔습니다. 벽 하나 사이. 방금 전까지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바로 옆집. 아내가 거실에 있었어요. 당신 벌써 왔어? 옆집도 난리 났어. 초저녁부터. 아, 그래. 대단하네. 옆집도 참 샤워 좀 하고 올게. 나는 서둘러 욕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소리의 상대는 바로 나였으니까요.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쾌감이 들기도 했어요. 점점 미쳐가는구나. 나도 샤워를 하며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3번은 그녀와 만났습니다. 평일 저녁마다요. 우리는 매번 뜨겁게 사랑을 나눴어요. 그녀의 신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너무 좋아. 더 큰 소리 내도 돼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한 수컷일 뿐이었죠. 그날도 우리는 많이 뜨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 집 안방에서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였어요. 아내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조금 전에 또 들렸어. 뭐가?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옆집 소리 저녁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그래. 응, 요즘 이상해. 예전엔 주말에만 저랬는데.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평일에도, 그것도 이른 저녁에도 저래. 나는 식은땀이 났어요. 나이가 아직 젊다며. 금슬이 좋은가 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한 것 같아. 방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우리 소리를 듣고 있어. 너무 위험한가.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느꼈어요. 스릴 그리고 짜릿함. 아내가 집에 있는데 그 벽 너머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눴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 나는 오히려 흥분되었습니다. 내가 미쳤나?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이 위험한 상황이 나를 더 자극한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세탁소로 출근하면서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옆집한테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왜? 요즘 계속 그 소리 나잖아. 너무 심해.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거. 그냥 두자 굳이 이웃 사이 나빠질 필요 없잖아. 그래도 매일 저녁마다 저러면 괜찮아. 조금만 참자. 우리도 소리 낼 수 있잖아. 나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물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다고. 아내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나는 다시 704호로 향했어요. 그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내가 이 집에서 나는 소리에 민감하네요. 그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들켰나요? 아니요. 아직은 몰라요. 그냥 부부 사이가 좋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휴, 다행이다. 그녀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말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상한 건 그게 더 흥분돼요. 뭐가요? 아내가 듣고 있다는 게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그런 취향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어젯밤에 깨달았죠.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더 짜릿하네요. 그녀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소리내도 돼요? 당연하죠. 우리는 침대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 아. 그녀의 신음이 또다시 벽을 울렸어요. 더 세게. 이렇게요? 네. 좋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내가 거실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을 거라는 걸요. 그 생각이 나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계속했어요. 끝나고 나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당신 아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더 흥분됐어요.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꼈던 거죠. 우리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녀도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했어요. 이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하지만 너무 짜릿해. 멈출 수가 없어. 그날 밤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오늘도 또 들렸어. 옆집. 그래. 응. 저녁 먹고 TV 보는데 계속 들리더라. 정말 대단하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우리는 평일마다 만났어요. 그리고 매번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옆집 소리에 대해 불평했죠. 진짜 저 집은 어떻게 매일 저러는 거야. 하지만 나는 죄책감보다 쾌감이 더 컸습니다. 이 위험한 게임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올라오는 날이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짐 옮기는 소리, 남자 목소리. 그녀의 남편이 올라온 거였죠.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편함, 짜증, 그리고 질투. 저 남자가 지금 그녀와 함께 있어. 오늘 밤에는 그녀를 안겠지. 생각만 해도 화가 났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안방에 일찍 들어가 누웠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 11시. 나는 잠들지 않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옆집에서 나는 소리, 침대 흔들리는 소리. 여자의 신음. 그녀의 신음이었어요. 아.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저 남자와
질투가 치밀어 올랐어요. 소리는 격렬했습니다. 아, 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랑 매일 그렇게 해놓고 저렇게 한다고? 화가 났습니다. 심하게요.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복수하고 싶어. 그녀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싶어. 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응? 아내가 돌아봤어요.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 끌어안았습니다. 어머, 왜 그래?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냥 안고 싶어서. 나는 아내에게 키스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당신이랑 하고 싶어. 정말? 얼마만이야? 아내가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죠. 나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옆집 그녀에게 들으라고 해야지 그녀가 얼마나 기분 나쁠까. 나는 아내와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좋아. 아내가 신음했어요. 오랜만이라 그런지 아내는 금방 흥분했습니다. 더 해줘. 하지만 나는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죠. 머릿속엔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있겠지? 내가 아내랑 하는 소리를. 여보, 너무 좋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소리 좀 내봐. 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소리 더 크게 내봐. 왜 갑자기? 그냥 듣고 싶어. 나는 더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아, 아. 아내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더 크게. 여보, 아들은 방에서 잘 거야. 신경 쓰지 마. 나는 강요하듯 말했습니다. 더 크게 소리 내봐 좋다고. 아, 좋아. 여보. 아내가 조금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리만큼은 아니었죠. 나는 더 격렬하게 움직였어요. 더 크게. 그녀한테 들려줘야 해. 아, 여보. 너무 좋아. 아내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오랜만의 관계에 행복해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빴어요. 아내의 얼굴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를 상상했어요.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몸, 그녀의 신음. 아, 여보, 나 갈 것 같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더 크게 소리내. 나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아, 좋아. 아내가 조금 더 큰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나도 끝을 냈어요. 하지만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공허함만 느껴졌죠. 끝나고 나서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좋았어. 아내가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었잖아. 고마워. 아내가 내 손을 잡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지금 뭘 한 거지? 아내를 이용한 거잖아. 복수하려고. 여보, 앞으로 자주 이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래 안 했던 것 같아. 오늘 하니까 좋더라. 응.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행복한 표정으로 잠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녀를 생각했거든요. 지금 들었을까? 기분 나빴을까? 질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그래, 이제 같은 기분을 느꼈겠지.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거지? 내가 정말 미쳤나?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요일 밤 남편이 다시 내려갔을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나가볼게. 요즘 친구들 모임이 많네. 그래, 자주 보면 좋지. 조심해서 다녀와.
아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704호 앞으로 향했죠.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잠옷 차림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일찍 들어가도 돼요? 나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그녀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저기. 그녀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노려봤어요. 주말 동안 들었어요. 당신 소리요, 남편이랑. 그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들었겠죠? 내 소리. 네.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땠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기분 나빴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내랑 하는 소리 듣는 게, 나는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남편이랑 하는 소리 듣는 게 정말 화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복수하고 싶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성공했네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기분 나빴어요. 하지만 내가 말했습니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아내랑 하는 게. 저도요, 남편이랑은. 그녀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만 생각났어요. 네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원해요. 진짜로. 네. 나도요. 우리는 서둘러 안방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평일마다 만났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704호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죠. 아내는 계속 옆집 소리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정말 저 집은 매일 절의 평일 저녁마다. 그러게 나는 얼버무렸어요. 한 번은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야 하나? 아니, 굳이 그럴 필요까지야. 나는 막았습니다.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요. 어느 금요일 밤 우리는 평소처럼 704호에서 만났어요. 주말이 또 오네요. 그녀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남편 올라오죠? 네. 토요일 아침에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방금 격렬한 사랑을 나눈 후였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저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줘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당신이 좋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요?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욕망인지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너무 좋아요. 완벽한 몸매, 완벽한 궁합 매일 밤 당신을 원하게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어요. 그 소리를 내는 여자가 궁금했죠. 그 다음엔요? 욕망이었어요. 당신을 보고 나서 오랜만에 남자로서 흥분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솔직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사랑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습니다. 알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네, 당신이 좋아요.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말했잖아요. 이게 사랑인지 욕망인지 모르겠다고요? 네. 솔직히 당신의 크기가 좋아요. 그리고 오래 가는 것도
남편이랑은 비교도 안 되니까 그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또 질문 하나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당신, 아내 버리고 나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17년을 함께 산 아내와 중학생 아들도 있기 때문이죠. 다 포기하고 나를 선택할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면 당신 말처럼 나를 그저 잠자리 상대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전곡을 찔렸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버리고 당신 선택할 수 있냐고 물으면 못하겠죠? 네, 못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안 맞을 뿐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남자와 여자로서는 끝났겠죠. 그녀가 내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결국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냥 외로웠고 욕망이 있었고 서로가 필요했던 거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그녀, 완벽한 그녀의 몸, 그게 좋았던 것뿐이었죠.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생각 좀 정리해야겠어요. 무슨 생각을요? 우리 관계요. 이게 맞는 건지. 그녀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만나면 더 위험해질 거예요. 하지만 들킬 수도 있고 누군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녀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아내는요? 아들은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래도 남편이에요. 그녀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주연 씨, 가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현관으로 향했죠.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나는 704호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703호로 돌아갔어요.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나는 샤워를 하러 갔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몸이 좋은 걸까? 솔직히 후자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아름다움, 그녀의 몸, 그녀와의 완벽한 궁합, 그게 좋았던 것뿐이었죠. 가족을 버리고 그녀를 선택할 만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옆에 누웠죠. 여보, 응? 요즘 피곤해 보여. 그래, 응.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일이 좀 바빠서.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내 손을 잡았어요. 힘들면 말해, 우리 부부잖아.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17년을 함께 산 아내, 나를 믿고 있는 아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그녀와의 시간들, 그 뜨거웠던 밤들, 그게 너무 좋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2주일. 그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죠. 그녀와 남편의 소리. 하지만 예전처럼 질투는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전함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평일 저녁 세탁소를 닫고 집으로 가는 길. 나는 704호 앞을 지나쳤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갈까?
아니야. 그녀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나는 703호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위험해지기 전에 정리해야 할까? 아니면 그녀에게 사랑을 바라지 않고 그저 지금처럼, 아니, 예전처럼 즐기면 될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우리 정말 끝난 건가? 아직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나도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의 관계, 이게 사랑인지 욕망인지, 계속할 수 있는지 끝내야 하는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확실한 건 나는 아직도 그녀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도 나를 원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벽 하나 사이 그 짧은 거리. 하지만 넘을 수 없는 금기의 선. 우리는 그 선 위에 서 있습니다. 넘을까요? 아니면 돌아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